깜깜한 해안도로, 어둠 속을 한 대의 차량이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소년의 시선에 비친 건 운전대를 꽉 움켜쥔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기대고 평안히 자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소년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소년의 물음에도 아버지는 묵묵히 운전만 했는데요. 그때 히로군. 2000년 3월 2일 늦은 밤, 12살의 오야마 히로토는 누군가 몸을 흔드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리자 어딘가 상기된 표정의 아버지가 서 있었죠. 그는 비몽사몽한 히로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로토, 낚시하러 가자. 그 말에 히로토는 방금 전까지 달게 자던 것도 잊고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원래부터 낚시하는 걸 좋아했고, 심지어 평소라면 꿈도 못 꿨을 밤낚시라니 잠이 달아날 만도 했죠. 오늘은 틀림없이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기장에 적거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날 말이죠. 히로토는 자신의 낚시 도구들을 챙겨 얼른 아버지의 차로 갔는데요. 조수석엔 먼저 와 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로토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아직 히로토처럼 잠이 깨지 않은 건지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아버지는 히로토에게 피곤하니 좀 자게 해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도착한 세 사람. 히로토는 들뜬 마음에 서둘러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서로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히로토는 의아했지만 빨리 낚시를 하고픈 마음에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버지가 있는 방파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짐을 내려놓았죠. 아버지와 꽤 떨어진 곳, 그곳은 참 고요했습니다. 히로토는 마치 고독을 아는 베테랑 낚시꾼처럼 채비를 던진 뒤 입질이 오길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히로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자 히로토에게 달려오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죠. 아이는 아버지가 혹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나 기대하며 아버지를 향해 몸을 틀었는데요. 지금 풍덩하는 소리 들었어? 뜬금없는 말에 히로토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는 분명 뭔가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히로토는 발목에서부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부두로 달려갔지만 이미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발목부터 차오른 불안은 어느새 히로토의 턱 끝까지 차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위로 떠오른 어머니의 등. 곧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부두로 도착했고, 아버지는 정신없이 울고 있는 히로토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엄마가 사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건데 본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취한 채로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요. 분명 처음엔 신나는 마음으로 바다에 왔는데 하룻밤 만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히로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며 히로토에게 둘이서 함께 잘 버텨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히로토는 아버지와 단 둘이 어머니가 없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죠. 졸업사진과 입학사진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고, 다정하게 히로군이라 부르는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로토가 14살이 되던 해, 2년 동안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진실이 현관문을 두들겼죠.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혹시 저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야마 히로토. 그는 2년 전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은 살해당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건이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았냐고 물었는데, 의아하게도 히로토는 이미 살인범이 잡혔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붙잡힌 살인범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 동시에 히로토의 아버지인 오야마 키요타카였습니다. 저는 급히 김영사와 함께 히로토를 만나러 갔는데요. 아직 14살밖에 안 된 아이는 아주 혼란스러워 보였죠. 히로토는 얼마 전 집에 경찰이 찾아와 아버지를 체포해 갔는데, 체포 혐의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살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그러나 어머니의 시신이 강에서 떠오르기 전까지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를 해하는 모습은 절대 보지 못했고, 대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건지 알고 싶어 했는데요. 그날 바닷가에서 풍덩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절 깨우기 전에 얼핏 누가 절 부르는 목소리는 들렸어요.
우선 히로토에게 2년 전 바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당시 사건 기록과 함께 부검 기록까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저는 자료를 확인했을 때 헛웃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부실 수사였기 때문이었죠. 일단 사건 직후 부검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처음으로 검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는 참 기가 막혔죠. 피해자 오야마 히로미의 폐 안에서 발견된 건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히로미가 죽은 장소가 바다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는데요. 심지어 시신에서는 놀랍게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죠. 히로토는 분명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밝혀진 건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수치였는데요. 경찰도 부검조차 하지 않은 채 사고사로 단정했던 걸 2년이 지나서야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뒤늦게 검사를 진행한 거죠. 연이어 경찰은 제게 오야마 키요타카를 체포했을 당시 압수한 증거물들을 건넸고 저는 그 안에서 히로토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아버지의 범행 동기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망보험 계약서였죠. 보험 수령금은 299만엔, 가입자는 히로토의 어머니 오야마 히로미였고 보험금 수령인은 범인 오야마 키요타카였습니다. 고작 한국 돈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거였죠. 저는 범행 동기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오야마 키요타카의 재정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그에겐 꽤나 많은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과연 성인 여성을 민물에 익사시킬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야마 키요타카는 욕조에 물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이후 정신을 잃은 그녀를 물이 가득 담긴 물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3월 2일 아들인 히로토가 차에 탔을 때 본 어머니는 잠에 들어있던 게 아닌 이미 사망한 후였죠. 제가 이 사실을 히로토에게 전했을 때 그럼 그때 제가 방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아이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떠밀려 욕조에 빠지던 순간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로토는 어머니가 발버둥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죠. 동시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시신을 가리키며 자고 있다고 자신을 속여 기만한 것과 알리바이를 위한 도구로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인 오야마 키요타카가 가족을 배신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김 형사와 사건을 조사하다가 오야마 키요타카의 주변에서 몇 년 전 어딘가 의문스러운 죽음이 있었다는 걸 찾아냈는데요. 사망한 사람은 바로 오야마 츠토무, 범인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증거로 찾아낸 건 히로토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약 2년 전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보험 계약서였죠.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무자비한 인간은 이미 몇 년 전 같은 이유로 자신의 양부를 살해했던 겁니다. 1998년 10월 경찰은 오야마 츠토무의 사인을 교통사고로 종결지었죠. 그런데 제가 찾은 사건 자료에는 사고가 아닌 살인임을 의심해야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야마 츠토무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충돌 사고였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과할 정도로 많은 혈흔과 뼈 조각이 발견된 거죠. 특히 현장에 있던 목격자 또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시켰는데요. 탐정님, 방금 범인이 양부에 대한 살인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오야마 키요타카는 아내에 대한 살인을 인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부에 대한 살해 사실도 인정했죠. 그는 보험금을 위해 양부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시켰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다 못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 하나가 온 가족을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비극이었죠. 다행히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때론 진실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몇 년 뒤 저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연락을 한 통 받게 됐는데요. 그건 제게 어머니의 죽음을 밝혀달라 했던 소년이 공원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죠. 아버지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진실의 후폭풍은 오야마 히로토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히로토를 피해자의 아들이 아닌 살인자의 아들로 대했죠. 히로토의 아버지가 체포된 뒤 그는 친척 집에서 지내게 됐지만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결국 친척집을 떠난 히로토는 방황을 거듭하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했고 곧 고등학교마저 자퇴한 채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이제 곁에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히로토를 힘들게 했는데요. 무엇보다 괴로운 건
어머니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는 거였죠. 더 이상 이 모든 고통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약국에서 대량의 약을 구매한 뒤 근처 공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은 히로토는 이렇게 생각했죠. 엄마, 이런 나라서 미안해. 지금 만나러 갈게. 그리고 손에 한가득 쏟아낸 약을 한 번에 삼켰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인 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더러운 화장실 천장이었고 히로토는 끔찍한 두통과 헛구역질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어머니의 곁으로 가겠다는 그의 시도는 끝나지 않았죠. 수시로 약물을 대량 복용했고 위험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죽임과 동시에 아버지도 죽이고 싶어 했는데요. 고통의 원인인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2005년 4월 27일 히로토의 아버지 오야마 키요타카에게 사형이 구형된 거죠. 아마 세상에서 살인자 오야마 키요타카의 사형을 누구보다 원하는 건 히로토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오야마 키요타카의 사형을 원치 않는 것도 히로토였던 거죠. 막상 사형이 떨어지자 마음을 바꾼 히로토는 재판장에서 유족 진술로서 사형은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아버지가 죽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차라리 아버지가 평생 살아서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고 말했죠. 그의 심정이 이렇게 바뀐 데에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는 방황하던 시절에도 꾸준히 아버지 면회를 갔었습니다. 대부분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고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머니를 죽인 건 보험금이 아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머니가 과거 할아버지 살인에 대해 눈치를 챘고 이 사실이 드러나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한 번은 히로토가 한창 방황하던 시절 그는 무면허로 바이크를 타다가 경찰에 쫓기며 큰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갔던 면회에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울먹이며 제발 무모한 짓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히로토는 어머니가 죽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죠.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매번 볼 때마다 감옥 안에서 쇠약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낀 히로토. 그러나 대법원은 2심, 3심에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사형을 판결 내렸습니다. 차라리 그 판결 이후에 히로토의 인생이 편해지기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해고를 당했고 그 후 취업도 살인자의 아들이란 이유로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배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24년 5월 31일 히로토는 일본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달라. 히로토의 아버지인 키요타카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죠. 오래전 확정된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히로토는 매일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차라리 반대하던 사형 집행을 빨리 실행하길 바란 거였죠. 히로토의 취미는 아직 낚시이지만 어머니가 죽은 바다로는 가지 않고 강에서만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히로토의 몸에는 등 전체를 덮는 위압적인 문신도 있었죠. 하지만 이 문신은 단순히 멋이나 누군가를 무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히로토는 훗날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다면 결국 그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를 평생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든 거였죠. 지금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을 내고 또 고양이를 키우면서 종종 트위터에 근황을 올리곤 하는데요. 평생 살인자의 아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있던 히로토.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